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도지코인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 소식들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한 멤버십 회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반감기까지 홀딩해도 편하겠는데 저는 55% 현재 물려져 있는데 이번에 한번 터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량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본다라고 해도 55% 구간이면 충분히 물을 더 타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굳이 여기에서 한 템포 내려놨다가 다시 줍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금액이 크다 라고 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물을 더 타는 전략이 낫고요. 만약에 소액이다 라고 하면 55% 구간이라고 해도 저라면 그냥 물을 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올해 저의 기준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차피 위에도 어느 정도 박스권, 아래에도 어느 정도 박스권, 둘 다 잠겼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진짜로 큰 이슈가 아니고서야는 위로 가기가 조금 더 비트코인이 열려져 있긴 하지만 그 한계점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올해 안에는 최대한 모아가는 전략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와 24년도 요 남은 이제 4개월 차가 이미 넘어가고 있고 이제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8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죽여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느 정도 순탄하게 좀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비트코인에 따른 도미넌스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회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47.4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에 USDC에 있는 회복 속도가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요즘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부분 중소형 은행들 이제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갔다. 이제 막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USDC 쪽으로 자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 이거는 한편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차익이 조금 더 늘어나고 도미넌스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여기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참여자들이 그렇게 또 크진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BUSD는 좀 별개이죠. 이거는 어차피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BUSD 쪽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소별 비트코인 잔고 추이도 여전히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물을 타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그 알트코인의 또 주변 호재 일정과 이슈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원님의 따른 댓글 내용 보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감산 배경 유가 하락이 가파르다 침체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대비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었던 배경은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한동안 올해까지는 달러 강세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동결 시즌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보여주면서 원자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누가 주도를 했냐? 사우디 러시아가 주도를 했고요. 아무래도 대략 한 200만 배럴 정도를 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또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영향성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따른 관련 회사들이 또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 에너지 부분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이유는 채굴회사에 따른 에너지 부분의 영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비트코인과 제가 이제 나스닥과 비교를 좀 많이 하면서 보잖아요. 예, 비트코인 나스닥이 빨간 선입니다. 예, 비트코인 S&P 500하고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가고요. 비트코인하고 골드는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다우지수를 본다라고 해도 다우지수와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와는 좀 따로 노는 경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나스닥과 같이 보셔라, 나스닥과 같이 매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다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 있는 지수가 좋아야 되고 그런 영향성이 또 우리 크립토에 미치는 커플링 돼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있는 포지션에 있는 내용을 다 보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지코인 메인 주제 내용입니다. 트위터 상단 로고에 도지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없어지고 예, 뭐 욕은 아닙니다. 개, 새인데 개로 바뀌었죠. 예, 새가 없어지고 예, 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지? 그러니까 머스크 형이 또 이런 짤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신분증 좀 보자.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로고 바꿔서 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근데 4월 달에는 또 무슨 날입니까? 도지의 날이지 않습니까? 4월 20일. 그래서 미리 좀 더 땡겨서 선물을 주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저는 제 주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도지를 또 트위터 CEO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지를 트위터에 있는 그 관계도와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도지를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트위터 쪽이 요즘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 뭐 뱅크 쪽에 있는 사업군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이쪽으로도 또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도지가 또 16%나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크 형을 일단 무조건 팔로우를 해두시고 알림 소식도 체킹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이제 베팅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도지는 머스크 형이 이 정도까지 해줬다고 하면 도지가 좀 뭐 문제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도지와의 소송 건은 별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송은 소송대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에 있는 결과물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계속 우호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업자 파트너 관계 때까지 아무래도 뭐 본인의 소송전을 별개라고 해도 저 정도까지 프로젝트 부분을 면밀하게 밀고 있는데 중간에 바꿔버리는 형태라고 하면 아무래도 머스크 형이라고 해도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거의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인링크 소식인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68,540개 주소에서 6.3달러에서 7달러 사이에서 4억 600만 링크 토큰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폴리곤 내용인데요. 유통속도 및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고 활용도가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최근에 폴리곤 기반 쪽이 매우
많이 커져 나가고 있고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라 사건 추진 보존액이 2천억 원이 넘어서 재산 가압류 형태로 확대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게 되면 코인 시장 폭락이 더 거래소 수십억 돈 잔치를 했다. 두나무 영업이익 75% 줄었는데 회장 80억, 의장은 27억 원 받아갔다. 빗썸 직원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이고 상패 논란에 위메이드 성과급 펑펑 날렸다. 장 대표 거의 100억 원 넘게 받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주식쟁이이기도 하지만 코인쟁이이기도 해서 보면 주식에서 매번 잘 나쁜 짓을 좀 많이 따라하는 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돈을 빼라는 소문이 요즘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젤 투자자 에반이라는 분이 해당 트윗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20만 달러 도난당했고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여나 비트겟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트레이딩 또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또 기존 유튜버 분들이 이제 또 이런 쪽에서 레퍼럴 비용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또 많이 광고와 홍보도 많이 했고 트레이딩 대회도 많이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많이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개인의 판단으로 저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혹여나 좀 금액이 크거나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분산화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왜 가지고 왔냐. 해병대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하면 된다, 하면 될 때까지 제가 매번 요즘 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탈을 하니까 어떠한 성과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올 거라고 해도 도착 지점까지 가야 깨달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타임 레그라고 해서 이 내용도 좀 많이 와닿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차피 통화정책에 따른 비트코인과의 그리고 M2 물량과의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M2 물량이 이렇게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똑같이 비례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비트코인이 만약에 500조 원이라고 하면 2배가 되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500조 원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전략 1과 전략 2가 존재를 합니다. 전략 1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해당에 있는 전체 국가가 찍어내는 총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2배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게 아니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전체 통화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곳간에서 빼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돈 빼갖고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코인도 곳간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2배 가기가 쉽지 않는다. 그래서 덩어리가 커질수록 통화량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총 3가지 부분에 따른 언급이 있었는데요. 첫째, 통화 정책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 도달하기까지 중간 단계에 포진된 금융 중개인들의 존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컨트롤할 수 있는 통화량은 본원 통화에 국한되어져 있다. 둘째, 금융체제 내 소위 안전장치 존재들이다. 안전장치란 좁은 의미로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화를 지체시키는 가격 변동폭 제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조치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로는 거래시간 제한, 외환 규제, 기타 자본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셋째, 신용 창출 수혜자인 대출자들의 사용 결정이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즌으로 도래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에 따른 그런 사회적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로 좀 옥죄였다가
그 다음에 셋째일 때는 대출자들에 따른 사용 결정, 그러니까 무서운데 라고 심리적으로 많이 하다가 그 심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좀 사볼까 라고 바뀌는 시점이 대략 최대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짧게 6개월이고 긴 1년, 2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의 모든 약간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총 M2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뭐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좌측 하단부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연준 자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 증시라고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M2 물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살짝 올라왔죠.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생각했던 모델링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단계별로 쭉 그래프를 좀 길게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어권 안에서 항상 그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어권 안에서 못했죠.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제어 가능한 범위를 이미 넘어가니까 모든 시장 안에서 잔금이 많이 깔아져 있습니다. 그냥 잠재되어져 있는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서도 돈이 많이 묶여져 있고, 주식 안에서도 잠재하는 돈이 많이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조금만 나와도 피벗 한다, 같이 올라가고, 별거 아니네, 내려가도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게 너의 주장이 그게 맞는 근거체와 반론이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라는 조건은, 자, 덩어리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림에도 불구하고도 과거였으면 곧바로 잡혔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지표상에서도 불구하고도 거의 잡히지 못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 정도는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QT도 썼고 금리도 같이 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 돈이 풀렸던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크니까, 이게 내가 시장에 있었을 때 파도가 치면 파도와 같이 그냥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짤짤한 내가 어느 정도 잔파도는 내가 그냥 막아내고 이게 모두 움직이게 좀 막아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제어 불가능한 영역만큼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풀어 제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주관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심한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막 풀어질 만큼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 시장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돈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